이재명 구명 활동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래 놓고 퇴임 후에 매달 1,500만 원 고문료를 받아요? 저는 1,500만 원 이상의 1,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권순일 대법관이 자신의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질 줄 모르는 이 사건에 달랑 월 1,500만 원 받고 자기 자신을 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그분 기획실장 법원 행정처장 할 때 수도 없이 많이 만났지만은 얼마나 영특한 사람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 하겠습니까? 월 1,500만 원에 자기 자신을 팔겠어요? 그 이상에 뭐가 있다? 대법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도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거 변호사법 위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경영 상담을 해줬대요. 아니 지나가도 소가 웃을 일이죠. 아니 대법관이 무슨 경영 상담을 합니까? 에? 그 변명이 사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처장께서는? 아니 권순일이 그랬잖아요. 경영 상담 해주고 1,500만 원 받았다. 법률 상담 해줬으면 변호사법 위반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원칙적인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말아먹고 돈 받는 거 이거 부정처사 우술했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저는 오히려 법원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나서서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건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닙니까? 대한민국 법관이라고 어떻게 고개 들고 다녀요? 이렇게 재판관을 하는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처장 그럴 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서 사건 해결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은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전국에 막 있는 3,000명의 법관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있는 법관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괴감이 들 거 아닙니까? 수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생각하는 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역할이에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약간 사안이 정밀하게 규명되기를 지켜볼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훈을 얻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사법부밖에 없어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본이. 정말 대법원장님과 우리 처장이 이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깨닫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저는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리 욕심이. 법원 행정처 차장할 때 여야 공동 추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라고 내가 권유를 했더니까 그거 거절한 사람이에요. 난 대법관 가겠다. 권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살려주고 이 지사가 대권 잡으면 차기 대법원장직 약속받았대더라. 이러한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저 역시 뭔가 이상한, 왜냐하면 권 대법관의 그동안의 판결 경영과는 달랐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커넥션입니다. 김만배 씨와 권 대법관 친한 사이입니다. 김만배 씨 역시 고재환 변호사 통해서 이재명 지사 잘 아는 사이고요. 김만배 씨는 모 언론사 신문기자 하면서 2015년 2월 6일에 화천대유를 설립했고 대주주가 됐습니다. 투잡이었던 것이죠. 기자를 하면서 또 화천대유의 대주주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2019년 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 판결이 꼭 파기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재판 거래 사실을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통해서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우 유감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법원 출입기자 시절에는 방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법관실을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문 기록 없이 방문증 발급 없이 대법관실을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출입기자였던 2019년 2월 17일까지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출입 기록을 보면요. 2019년 7월에 한 번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2019년 9월 6일에 이재명 지사 벌금 300만 원 이제 판결 선고된 후인데요. 3월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오더니 5월에 두 번, 6월에 두 번 집중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특히 6월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직전인 6월 9일에도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6월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난 다음에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치 심리가 열렸는데요. 그 사이인 6월 16일에도 또 이재명 지사를 찾아왔습니다. 7월 16일에 이재명 지사 그 파기환송 결정 그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그 다음 날인 7월 17일에 다시 한번 이재명 권 대법관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에 또 두 번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3월과 5월 그리고 6월 이렇게 그 찾아온 것은 결국은 이재명 지사 그 사건 관련한 것으로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7월 17일은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 인사 아니냐 뭐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저 역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특정인의 방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한번 대법관님 이러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아주 단기간 내 특정인의 방문을 다수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건 잘 기억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이건 이례가 없는 일입니다.